일종의 리스크도 나왔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부분인데 강동 모녀 살인의 유가족이 이재명 후보에게 1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다는 소식이고 그 피해자 유가족을 저희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강동 모녀 살인 사건. 2006년 5월 김모 씨, 이재명 후보의 조카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굉장히 잔혹한 살인 사건의 살인범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조카 김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 변호사가 1, 2심을 변호하면서 살인범 조카를 심신미약이다라며 가명을 주장한 바 있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1가 중 1인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로 표현을 해서 수많은 논란이 일었고 이재명 후보가 재차 사과한 바 있습니다. 자, 그 살인 사건의 유족 A씨가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15년 전 악몽을 떠올려 지옥 같은 삶을 다시 살도록 하는 인격 살인을 자행했다. 라며 어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유가족의 단독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기억적으로 처음에는 하여튼 나 같은 해치려고 칼 가지고 달려들었거든. 그 문 부시고 들어가서 개혁적인 살인이 이게 네 데이트 폭력입니까? 연락도 없었고 뭐 잘못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그 시집갈라이는 하집에서 죽을 때까지 울고 벌칙이라고 나오는 거죠. 데이트 폭력 아니라는 거니 이게 개혁적인 살인이라는 것만 알아준다면 더 이상 막 바랄 거 없죠. 딸과 아내를 잃은 유족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나도 죽을 뻔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이재명 후보가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직접적으로. 라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이거 어떤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흉악범에 의한 계획적 연쇄 살인과 거기에다가 살인 미수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마치 연인 간의 데이트 중에 있었던 우발적인 그러한 그 폭력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건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위자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거죠. 이게 2차 피해다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게 법원에서 과연 저 청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상을 인정을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문은 들어요.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재명 변호사는 그 당시 사건에 있어서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고 외삼촌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그 판결문 돌아다니길래 한번 쭉 봤더니 사실 이재명 변호사가 그때 심신미약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놀랐던 것은 뭐냐면은 치료비를 포함해서 일체 돈 10원 한 장 피해 배상이 없었다는 거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네. 사실입니까?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배째라 뭐 그런데 저 아버지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먼저 공격하길래 5층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3급 장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분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차라리 사고를 당한 게 낫지. 왜냐하면 방문 부시고 들어가 가지고 자기 딸과 아내가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다고 하셨으니까 사과했을 때 제가 예컨대 김병민 대변인 한 대 딱 때려놓고 아 미안해. 그 말로만 이렇게 하면 그게 사과입니까? 그 표현을 해야죠.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런 그 피해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외삼촌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1억 원이라도 제가 지금 늦게지만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분의 그 마음을 정말 찢어진 마음을 사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위자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분의 청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논란을 두고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변호사로서의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지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변호사지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과 함께
변호사로서의 이재명 후보의 태도뿐 아니라 외삼촌으로서의 진정어린 사과는 왜 없었냐라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가족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호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가족으로서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또 지난 기간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이 조카 살인 사건에 대한 변호 문제, 그리고 그 내용을 대처하고 있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봤지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애써 변명하는 듯이 얘기했던 내용이 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었던 그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살아왔던 정치 인생에서 그 지나갔던 과거에 있었던 피해 부모님이 겪었을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공감해 봤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그 심각한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과연 공감할 수 있는지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꼭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본인이 변호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인 사건에 대해서 형편이 되지 않아서 변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형편이 되지 않으면 국선 변호를 비롯해서 국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던 내용들을 국민분들께서 지켜보면서 정말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겁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심신미약 등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으로 나서서 비난했던 모습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불과 89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본인의 선거 운동밖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큰 고통을 받으셨던 분에게 본인의 진정성을 받아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다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영구 의원님,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재명 후보도 어쩔 수 없이 변호를 맡았다라고 항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나간 일은 그렇게 했다, 뭐 직접 사과도 없었고 했다고 치는데 지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 때문에 유가족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이건 이재명 후보의 발언으로 인한 거니까 이재명 후보가 직접 유가족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던가 적어도 상처받은 유가족에게 지칭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는 방안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뭐 바로 찾아가고 어떻게 하고 하기 이전에 과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내가 변호할 때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심각했고 마음 아팠다, 이런 어떤 위로의 말을 그때 당시에 최근에 들어서 어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을 했더라면 지금 현재 유가족의 마음이 저렇게 찢어지게 아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듬어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비판적으로 보면은 입장에서는 자기 형이나 형수에게 대해서 하는 대응하고 그때 당시에 친척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듬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거 분명한 리스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